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질의응답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반 여기 지역상담 섹션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과 제 개별톡으로 보내주신 것에 대한 공통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 전북 여러분들 올려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작년 전북 지역 1배수 8명인데 1차에서 9명을 선발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동점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아마 이제 동점자로 인해서 그 커트라인인 점수가 이제 그 커트라인 점수 때 이제 두 분이 계셨다던가 뭐 이렇게 돼서 아마 이제 9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천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는 전국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경기 지역보다 포천분이 훨씬 더 높았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경기 지역보다 그 포천 합격자 점수가 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지역 포천에 이제 응시하신 분이 한 분이 저희 수강생이었고, 합격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남자분이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 데이터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 전년도에 포천이 워낙 점수가 높았어서 그런지 올해는 작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포천 지역 제한이 없던 분도 또 포천에 이제 발령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게 되게 오래 또 이제 묶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지역 모집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점수대가 작년에 경기보다도 한 제가 기억으로는 그 5, 6점 정도 낮았었던 것 같은데 포트라인이. 예. 그리고 경기 2차 변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영상으로 다 찍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경기에 비해서는 경남이나 전북 등 같은 지역이 2차의 변별은 좀 낮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서울 지역 합격자들의 이제 전공 점수도 이제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 그거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학개론 파트에서 또 현대언어 교재에는 있지만 제가 다르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7, 8월 수업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안 다룬 부분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주제 리스트에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7, 8월 그 문제풀이반, 세미모고반 기준으로 하면 다 다루었고, 이 중에서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를 이제 91월에 뽑아가지고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일단 이제 90월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되 7, 8월, 3, 6월의 그 내용을 이제 가지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 8월에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루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7, 8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일단 90, 11월에 했던 그 내용을 위주로 하되, 이제 만약에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우선 주제나 이제 모의고사에서 다루어졌던 비중을 다 소화하고 이제 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확장하는 시간을 갖는다던가 해서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챙겨서 이제 더 확장을 해서 보시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론 그 5과목을 뭐 요일별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이제 하셔도 하루에 모든 과목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비중 자체는 이제 우선 주제를 한 하루에 만약에 내가 10시간을 공부를 한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5시간 정도는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돌리는 이런 시간을 할애를 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3시간 정도는 확장된 걸 하고, 뭐 또 1~2시간 정도는 또 새로운 거를 또 이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서는, 근데 어찌됐든 기출되고 우선 주제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선 주제, 뭐 일반 주제 이거를 비중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주제에 나왔던 거, 기출이 됐던 것들이 이론에서 재출제 비율이 이제 60%라면, 그러니까 그 우선 주제는 130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60%가 나온다면 나머지 뭐 한 800개, 900개에서 이제 그 30%? 또 우선 주제에 없는 거에서, 그러니까 아예 주제 리스트에서 없는 거에서도 한 10% 새로운 게 아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잡기 위해서 요거를 위주로 보는 거는 조금 이제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불합격을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거를 못 써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아는 거를 실수해서 틀려서 점수를 못 받아서 이제 그 불합격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거 아는 거는 실수 없이 뭐 4점 만점이면 4점을 다 받게 지금 답안을 작성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나는
서술형 4점짜리인데 그 4점을 다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그럼 괜찮지만 나는 뭐 항상 2점, 뭐 2.5점, 3점 이렇게 받는다. 그럼 이것도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을 부려서 섣부르게 확장을 했다가 죽도 백도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우선주제, 기출 이런 것들의 회독수를 높이면서 그게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파악이 됐다, 장어가 내게 됐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격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서울 경기 1배수 1.5배수 점수 차이는 알려드렸고요. 이전 연도 거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1차, 2차 이제 그 전공 최고 점수도 다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2차 변별도도 이제 서울 그 영상 보시면은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년에는 2차 변별을 심하게 주던 해도 있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1차 점수 거의 그대로 이제 합격을 하고 2차의 변별이 또 현저히 낮아졌다. 그리고 기간제는 학교 수업이 없는 수험생들 중에서 2차 점수가 이제 그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간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2차 점수도 잘 받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초임교사를 와서 이제 어린 그 교사를 이제 교육시키는 것보다 경기에서 오랜 시간 이제 기간제를 했던 분들이 현장 적응도 빠르고 이럴 테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막 졸업해가지고 막 교생 정도밖에 해보지 않은 분이 2차에서 되게 높은 점수로 뒤집은 경우도 이제 매년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시험이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완성형의 그런 그 교학을 보여주느냐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사의 자질을 굉장히 높이 보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부합해서 내가 그거를 잘 발휘해서 보여주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점수를 잘 받는 분은 그 지역별로 또 이렇게 중점을 두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는 해가지고 뭐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목소리도 크고 표정도 크고 활발하고 생동감이 있고 이제 이런 교사, 또 창의력이 있고 또 수업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판서 조직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교수 내용에 있어서 정확성이 있고 중국어의 언어 능력도 좀 또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실 수업에 대한 자극력이 좋고 또 이런 거를 선호하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달라요. 하지만 그 지역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그 전년도의 합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대비를 하시면 교수 경험이 물론 교수 경험이 있으신 분에 비해서 2차 준비를 할 때 교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에 많이 어긋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그 충분히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 완성이 돼갖고 가니까 너무 그렇게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관련해서 판서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교육과정에 기입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기입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좀 그 키워드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간에 듣기, 말하기, 쓰기, 문화 이거에 각각 보면은 교수학습 방법이 있고 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해설 내용은 지금 다 해도 하나당 한 6개 정도 문항밖에 없잖아요. 교수학습 문항 뭐 6개, 평가 항목 6개. 근데 거의 매일 회 모의고사에 이게 한 해씩은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막 너무 부담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 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한 회차 나왔을 때 만약에 지난번에 8강 모의고사 때 듣기 교수학습 방법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험에는 4개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6개인가 7개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확장해서 조금 더 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통으로 읽고 외우고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실제 시험에 이 교수학습 방법이 제공이 되었을 때 이 교수학습 방법을 어떻게 응용해서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연계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요령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실제로 하실 때 이 각각의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저희 실제 모의고사 그 유형처럼 더 덧붙여서 뒤에 뭐 예를 들면 뭐 그림이나 뭐 영상 이런 자료를 사용했다. 그럼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써서 미리 외워둔다던가 학생들의 뭐 이런 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이제 바로 말을 하기보다는 동작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학습 부담을 경감했다. 뭐 이런 내용을 한마디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당황하지 않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항목을 다 그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고
저희도 모의고사 때 내면 좀 어느 정도 패턴이 이제는 눈에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나오면 요런 말을 뒤에 덧붙여서 쓰면 되겠다. 요런 것들이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설서 내용 중에서는 팅슈어 도시에 이 네 가지와 문화에 나온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의 내용만 좀 잘 숙지를 해두시고, 이거 외에 의사소통 기본 표현, 요거에 시무랑 영역 뭐가 있나. 근데 그 중에서도 사교적 표현은 버리고 나머지 4개 영역에 대해서 뭐 감사, 사과, 뭐 칭찬, 뭐 그 다음에 책망, 뭐 요런 것들을 좀 잘 연결을 해두시면 되겠죠. 작년 경기 지역 이거 점수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 점수도 이제 비중이랑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단 토의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토론이 아니라 이게 토의거든요. 그래서 토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집단 지성을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보는 거지,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언변이 좋고 이걸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화 분위기를 혼자 주도하면서 발언권을 독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그러니까 튀지 않을 협업이나 이런 게 잘 될 사람을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튀지 않으면서 유화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친화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발언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발언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듣는지, 공감이라든가 이런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더 이제 꼼꼼하게 점수를 체크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훈련, 팀플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분위기 좋게 화기애애하게 하면 별로 감점이 안 되고,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서로 싸울 듯이 이러면 이제 다 같이 망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얼마든지 연습을 통해서, 저는 실제 응시자들이 거의 다 한두 명 적어도, 그리고 많게는 3-4명까지 평상시에 다 연습을 했던 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제 같이 집단 토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분위기 좋게 잘 진행이 되니까, 또 이건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몇 주 연습하다 보면 금방 늘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휘 특징 관련 문제도 그렇고, 밑에 이제 어휘 지향 관련된 거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휘 특징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키워드만 정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어휘 특징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제 높지 않다. 그리고 어휘 특징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법책은 현재 없다. 만약에 어휘 특징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것들은 다 논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런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어휘 특징 같은 이런 그것들을 이제 치게 되면, 관련 그런 것들을 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아까 후주어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후주어에 관련된 요런 논문들이 쭉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런 어휘 특징 관련된 문제들을 몇 개 이제 연관 검색을 해가지고 관련된 논문들을 좀 보세요. 근데 아마도 어휘 특징 문제는 아직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서 그렇게 심화되거나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저희가 했던 거 내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국어 교육과정 같은 경우 중국어 2까지 이제 뭐 꼼꼼하게 볼 필요는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마인드맵을 보시면 중국어 1하고 중국어 2하고 이제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어 1하고 중국어 2에서 구별이 되는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중국어 1을 기준으로 보시되 중국어 2에서 이런 부분 조금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만. 그래서 지금은 교수학습 방법이든 평가 방법이든 다 제시를 해주고 그 안에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여러분이 쓰도록 하는 거지, 항목 자체를 외워서 쓰도록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교수학습 방법이 여기에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평가하도록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좀 미리 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 외곽 지역 발령, 뭐 요거는 지역마다 뭐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TO감이 되게 되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정보나 뭐 요즘 일본어 이런 데에 많이 밀려서 학생들이 선택을 잘 안 해요. 그러면 그 학교에 중국어가 없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제 뭐 TO감이 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밀려 간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면 내신을 써서 나갈 수가 있고, 험지, 예를 들어 섬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험지로 발령됐으면 2년 정도 채우면 또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지역마다 좀 많이 달라서요. 경기 외곽 같은 경우에는 포천처럼 아예 포천으로 지역 제한을 해서 뽑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도 한 3-4년 있으면은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차 시험 출제가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거랑 교육청에서 출제되는 곳, 요거에 대한 정보는 요 밑에 이제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기준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수업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지도안이 있는 지역은 서울하고 부산. 올해도 경남이 최근 2년 동안 안 봐서 지도안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없을 가능성이 제 생각에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만 지도안이 있고 다른 지역은 그 지도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업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북만 구상 시간이 10분이고 나머지는 그 동배수예요.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25분을 구상을 하지만 그 15분 시연을 하고 1분을 정의하고 나눔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연 시간은 15분이에요. 강원은 뭐 올해 없으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대구는 25분. 그러니까 경기 15분, 대구 25분, 나머지 6개 지역, 올해 시험 보는 그 지역은 수업 시간이 20분이고요. 배점에 있어서 전북은 60점, 그 다음에 경기는 시연 30점, 나눔 30점. 그 다음에 올해 보는 지역에서 충북, 대구가 있죠. 이 지역은 이제 50대 50. 그 다음에 서울이랑 부산은 이제 그 지도안이 15있기 때문에 15, 45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연은 전국 공통 문제이고요. 수업 나눔은 경기만 이제 3문제가 있고요. 수업을 마치고 나서 본인 수업에 대해서 3개의 질문에 대해서 한국어로 시간을 잘 배분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문제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 아까 지역 그 관련된 점수 분석하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40분 수업을 15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제 실시하고 주로 이제 전개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블록 타임제 100분 통합 수업에 대한 중에서 이제 전개 1, 전개 2가 있으면 전개 1을 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수업 시험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팀원들하고 잘 짜가지고 이제 조직을 해서 지역이 겹치지 않는 분들끼리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제 잘 조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집단 토의가 있다는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른 지역들하고 같이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구가 이제 20분, 그래서 경기는 집단 토의를 42분 보고 개별 면접 10분, 대구가 20분, 다음에 서울 15분,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이제 그런 심층 면접이 다 10분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 구상 시간은 이제 10분씩 주고 경기만 52분을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구상 시간을 준다. 그리고 점수 배점은 충북, 대구는 50점, 경기는 40점, 그 외 나머지 지역도 다 40. 근데 경기는 집단 토의 20, 면접 20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 경기, 대구 이 지역은 교육청 문제. 전북은 그 자체 출제, 그 다음에 전북은 평가원하고 교육청 이 두 개를 같이. 나머지 지역은 다 평가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 보시면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자체 출제. 그러니까 여기 평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제 그 교육청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평가원 부분에 부산 지역 문제도 이제 부산도 아마 평가원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와는 마찬가지로 서울, 부산만 쓰고 나머지 지역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남, 부산. 경남은 이제 17년이 최근이고요. 부산은 이제 19년도까지 자료 마찬가지로 여기 올려드렸으니까 해당하는 내용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이제 공통적인 질문이죠. 문법이나 어학에서 제가 다루어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방향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제가 다루었다고 해도 그 다루지 않은 게 또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거에 대한 범위를 계속 확장을 한다 그래도 그거를 피해서 또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알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모르는 거, 내가 대비하지 않은 거에서 절대 안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기정사실화하시고 대신에 나오는 문제가 내가 이제 나온 문제, 아는 문제는 나왔다. 그러면 내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4점을 득점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작품 이름, 작가, 주제, 내용 이거 어떤 거 위주로 봐야 되냐? 이거는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첫 시간에 나눠드렸던 요 일람표 있죠? 여기서 현대문학하고 고대문학 보면 특히
이제 작품명이 나오는 것들은 소설이랑 희곡 작품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소설하고 희곡에 해당하는 거는 시기별로 작가, 작품, 내용은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오사시기면은 문제소설, 향토소설, 그다음에 이제 자전체 소설, 그다음에 통속소설의 대표 작가, 대표 작품, 줄거리 파악을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좌익식이다 그러면은 뭐 경파, 경미, 해파 주요 작가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는 고대문학도 그렇고요, 현대문학도 그렇고요. 기입형으로 나오는 거는 대부분 희곡과 소설이에요. 그래서 시기별로. 그러면 이제 고대문학이라고 하면은 소설하고 희곡이다. 그럼 이제 고대문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당, 전기 나올 거고요. 당송원 명청에서. 그러면 이제 그 명청 부분에 또 이제 장외소설, 백화소설 이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희곡 같은 거 하면은 원의, 잡극, 명청의 전기 요거 나오겠죠. 그럼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먼저 싹 해놓으시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소설이 주로 출제가 되겠죠. 그럼 오사시기부터 좌익부터 해가지고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가 작품들을 쭉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부분에서 희곡은 뭐 조우와 이제 노사, 희곡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대는 소설 위주로. 그래서 기입형은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적는 거는 대부분은 온문 작품일 거예요. 그러면은 고대 이제 시가 중에서 우리가 유파 비교 있죠. 산수전원시파, 변세시파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 대상을 갖는 이런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에 대한 거를 주제를 좀 몇 개 외워두시고 대표 작가의 그거를 좀 이제 쓰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톡 주신 분들, 그래서 대구, 전북, 충북 최고 최저 점수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뭘 질문하신 거죠? 요렇게 하는 게 이 1, 2, 3번 중에서 뭘 하는 게 좋겠냐라고 질문을 주신 건가요? 그러면 우선 주제 회독을 하고 그 외의 주제를 할 것인지, 우선 주제. 근데 우선 주제 회독할 게 기출 복습이 안 들어가나요? 우선 주제를 회독하시는 게 기출 위주로, 기출 문제를 안 보고 그게 회독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내용을 본다. 예를 들면 뭐 얼화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얼화에 대해서 기출 나왔던 거 먼저 파악하고, 모의고사나 제가 이제 3, 6, 7, 8월에 냈던 문제 확인하고 해서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포인트는 이거고, 얘가 또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부분이 안 다루어졌던 이런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루어졌지만 이게 또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선 주제 안에 기출이나 제가 냈던 모의고사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쏟는 비중이 5다. 그러니까 총 10이라고 하면 10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5시간. 내가 5시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한 2시간 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절반은 이 우선 주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5대 3대 2 정도의 비율로 이 3 정도는 우선 주제는 아니지만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걸 하고, 나머지 2는 이제 7, 8월에 했던 자료 중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신다던가. 근데 이것도 개인 차이예요. 내가 이 앞에 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뒤에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 아예 이것도 지금 부실하신 분은 뒤에 거는 포기하고 앞에 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 성어랑 관용어, 속담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습관용어에서도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기는 해서 습관용어 이런 거 이제 는 꾸준히 보시면 좋고, 어찌됐든 간에 대화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담이 됐든 관용어가 됐든 대화의 형태로 나와서 이거를 채우고 그거에 함의를 적는 게 나오기 때문에 좀 대화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어휘집을 좀 많이 보시면은 좋기는 해요. 그리고 성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근위성어나 아니면 정고가 있는 성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좀 리스트를 좁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도 관용어, 그런 속담, 바로 작년에 허루어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관용어나 속담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약간 반의관계라든가 근의관계라든가 이런 연계성이 있는 것들은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법점이 가장 기본이고요. 저희가 외우지 않은 문법점에서도 매년 한두 포인트는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게, 그거를 우리가 준비 안 한 거에서 나오면 나만 못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맞춰요. 다만 우리가 준비한 거에서 나온 거를 나는 똑똑히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법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지금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문법 내용도 내가 확실하게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게 자꾸 들어오니까 오히려 출력할 때 많은 혼돈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기존 문법점에서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자료 외에도 이제 문법책에서 그 해당하는 문법점에 있는 예문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본다던가 해서 그걸 좀 공고히 하고, 그래도 정 불안하시면은 뭐 9대1 정도의 비중으로, 9는 뭐 예를 들면 내가 1시간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한 50분, 55분은 이제 기존에 했던 거 하고 나머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좀 새로운 거를 하나 더 확장을 해서 본다던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이합사 관련해서 그 문법점에서는 6개를 다루고 있는데 문법책을 보니까 1개 정도 더 추가가 됐다. 동사 중첩에 대해서 뭐 5개를 다루는데 여기 1개 더 있다. 그러면 요런 거 이제 하나 정도씩 이제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휘지향은 아까 어휘 특징하고 비슷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어휘지향이나 어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논문을 통해서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법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휘지향도 어휘 특징도 한 가지 이제 포인트는 기의, 의미 변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든가 구조 변형이나 이런 부분에 특기할 점이 있는 것들하고, 특히 어휘지향은 기 부분에 이제 많은 그 관련성을 짚고, 어휘 특징도 기도 있지만 이런 그 구조 변환 이런 데 되게 그 가능성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모든 어휘지향을 다 할 거야 이거보다는 아까 그거 관련 검색해서 어휘지향 치고 뭐 기 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 정형화된 그 문장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좀 우선적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아까 위에 동일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 경기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뒤집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2배수가 1차에 합격을 하고 여기서 1.5배수에 들어야 최종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2배수에서 1.5배수 사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전을 해야 이 1.5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중이 경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는 해요. 그래서 2차가 자신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경기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리해보면 이제 2차에 대한 이제 그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2차가 만약에 나는 너무 스트레스다라고 하시면 아까 지역별로 그 2차 정보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수월한 지역에 선택을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준비해야 될 건 많지만 사실 한국어 비중도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 토익이나 수업 나눔 같은 경우 미리 대비하면 거의 수업의 그 점수의 절반은 따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어디까지나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2차 근데 경기 같은 그러니까 중국어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데 2차 최종을 합격을 한 얘는 많이 있어요. 왜냐? 2차를 하는 기간 동안 엄청 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부족해. 한계를 직시하고 그 상태에서 뭐 계속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러면 계속 안 늘고요. 어차피 뭐 1차를 합격을 하면은 뭐 없잖아요.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진짜 일주일 사이에서도 중국어가 트이는 분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마음을 좀 잘 다잡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자체 문제는 인문 소양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국어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의 변별이 다 어려운 건 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 뭐 각 문제당 이상적인 시간 분배라고 하면 뭐 실제 시험 그 비중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딱 뭐 문항 몇 분 이렇게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서술이 확실히 그 합격을 당락을 결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친다면 이제 그 내가 확실히 그 시험 문제를 쭉 검토를 해보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서술형 문제의 답을 일단 최대한 빨리 기록을 하고,
그리고 좀 고민이 되는 거, 아예 모르겠는 거로 분류를 해서 시간 배분을 다르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예를 들면 뭐 그 서술 문제가 총 뭐 이론에 12개가 있다. 근데 이 중에 내가 8개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부터 빨리 써야죠. 그리고 그 아는 거를 온전하게 실수 없이 다 쓰고 검토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조금 헷갈리는 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겠는 거를 시간을 해야죠. 그래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뭐 무조건 문법에 몇 분,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의 정도에 따라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요거는 내가 붙잡고 있어도 모르겠다는 걸 일단 먼저 스킵하고 남은 시간을 내가 좀 더 이제 그 시간을 투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항을 할 때 이, 얼, 산 이렇게 하실 때는 이 뚠하오가 맞고요. 띠도 띠 다음에 뚠하오가 맞습니다. 이시 같은 경우에는 또 하고요. 그리고 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뚠하오, 이시 같은 경우에는 또 하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매년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원이 많고 또 여러분들 점수 하나하나를 제가 다 추적해서 저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이 점수를 받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점수를 받았다까지의 자료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나중에 같이 2차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도 나누고 친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로는 자기는 그 모의고사 때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좀 오히려 성적표도 안 보고 좀 많이 좌절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가 잘 나왔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실제 모의고사 때는 점수가 계속 꾸준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크게 안 나왔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비중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모의고사 때 높은 점수를 차지하시는 분이 실제 시험에서 망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실제 평상시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진짜 형편없는데 갑자기 실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 그게 대다수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그 소양대로. 하지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죠. 이한팀 수업을 오래 듣고 이주연 선생님이나 한미연의 그 문제 스타일을 알면 거기에 적응해서 아 내가 이걸 확실하게 100% 알든 모르든 이렇게 답을 쓰면 대충 이 정도 받는다라는 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 문제 스타일에 익숙해져서 저희 시험에선 점수를 잘 받는데 실제 시험에서 조금 약간 문제의 결이 다르거나 내가 연습 안 해본 스타일로 나오면 당황해서 못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실제 합격자들 중에서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신 분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연도별로 풀어보신 거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제별로만 풀다가 이제 연도를 정해가지고 쭉 풀다 보면 내가 알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이제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주제별 때는 만약에 이 시험 포인트하고 관련되면 뭐 1, 2번만 나오고 3, 4, 5는 없잖아요. 근데 연도별로 풀게 되면은 전체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엮어서 한 문제를 내는구나 이런 감도 생기고,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계속 이제 풀어보는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출에 대한 거를 놓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뭐 그 기출에 대해서 만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좌절스럽다라고 하시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틀렸던 영역만 그냥 매일 뭐 2시간씩 해가지고 그 기출을 또 똑같이 시간을 재서 매일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도별로 내가 시간을 재서 모의고사 형태로 풀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오답이었던 부분들만 이제 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그걸 좀 지속적으로 돌린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따라 선호하는 교사상이나 수업 시간 스타일이 다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면접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기준으로 채점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로 발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학교도 가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을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는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평가일 때는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수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처럼 막 그렇게 선생님이 막 앞에서 막 너무 활발하게 생동감 있게 재미있게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좀 약간 지역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면접관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중학교용 수업 따로 고등학교 수용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선호하는 수업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2차 때 다 이제 대비를 해드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조금 소화를 해봤고요.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나한테 지금 부족한 게 뭔지 모의고사를 8일까지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상 가장 이제 그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서술형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점수가 4점이면 4점을 다 못 받는 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 그거 먼저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특히 문법이라든가 어학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존 답을 다 드린 상태에서 계속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답을 도출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답 자체가 외워지어 있지 않은 분들은 그 컨텐츠를 채우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답안 포인트는 다 외웠는데 이 문제에서 착각을 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대비하지 않은 예문이 나와서 뭐 잠깐 실수를 했다던가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이 답 자체가 외워져 있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답을 지금이라도 좀 많이 이제 외우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항수 자체도 좀 현저하게 적고요. 이 기입형 자체를 대비하려고 공부를 막 확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기입형에서 이제 어학이 나오고 이제 문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교과 정도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첫날 1람표 드렸던 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그것들 위주로 이제 그 기입형 그 목록을 만들어서 그거를 좀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고 착팔지 안 나도록 좀 유의를 하시고 그 외에는 그냥 버리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학작품, 독해 관련해서는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그 문학이나 독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작가의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고대가 있고 현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고대 작가 중에서도 뭐 시 작가가 있고 산문 작가가 있고 사 작가가 있겠죠? 그럼 거의 시험에는 시, 뭐 악부, 시, 산문, 사 이 정도의 작품에 대한 주제를 쓰라는 거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시에 있어서는 뭐 두보, 이백, 그 다음에 산수전원시파의 뭐 왕류, 맹호연, 뭐 왕한 이런 식으로 그 주요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나눠드렸던 그 일람표에 보시면은 그 고대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작가들의 주요 작품 꼭 봐야 되는 필독 작품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작품만이라도 또 이것도 너무 많다 싶으면 여기서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근데 예를 들면 왕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빠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산수 전원의 뭐 고요함, 적막함, 고요한 절경 이런 것들을 묘사했다 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뭐 잠참이라고 하면은 뭐 전쟁의 참상 백성의 고통을 하고 뭐 애국 정신을 보여주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작품에 완전히 1대1로 딱 맞아떨어지진 않더라도 이제 부분 점수라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거 자꾸 공포심을 갖고 이제 뒤로 미루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올 만한 특히 뭐 산문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유종원이라든가 한유라든가 구영수라든가 뭐 이제 소식이라든가 이런 고문별로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의 작품을 일단은 나열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주제 중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이게 화이차이 부위에 대한 것, 시리한 것에 대한 뭐 슬픔을 얘기를 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모으셔가지고 유사성이 있는 것들끼리 좀 주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 독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금 저희가 모의고사 보는 것보다는 실제 비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독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마시고 또 고대문학이든 현대문학이든 문학작품은 한 문제 정도 또 많아봐야 두 문제 정도씩밖에 안 나오고 또 기출됐던 거를 꼭 그중에서 하나씩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작품을 욕심내서 보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시험에 기출되었던 독해 지문 중에서 일단 주제를 먼저 외우시고 이런 식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부터 근데 대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들부터 우선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이제 어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휘는 좀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시간을 정식으로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화형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그 거기에 들어가는 어휘나 그 함의를 적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옛날에 3, 6월에 이제 퀴즐렛 그거 어휘 드렸던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왔다 갔다 해서 들으시면서 그 중심 키워드 좀 많이 외우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어휘 같은 경우도 좀 비중이 그래도 두세 문제 이상 꼭 나오니까 그거는 좀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중에서 많이 나오는 문법 어학 어휘 뭐 이런 거 말고요.
문학을 포기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학 중에서도 고대 문학하고 현대 문학하고 서술로 나올 수 있는 건 주제가 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못하겠다 싶으면 현대 문학은 무조건 문익의 논쟁. 그래서 우리가 혁명문학 논쟁이라든가 뭐 민족 형식이라든가 주관론 논쟁이라든가 뭐 풍자폭로 논쟁이라든가 이런 논쟁 있잖아요. 그 논쟁에 대한 것만이라도 한 10개 대비해 놓으시고 고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유파 비교. 그래서 산수전환시파, 변세시파, 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완약사, 호강사, 남조민가, 북조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잡극, 정기. 그래서 이런 이제 비교 서술 문제. 요걸 또 한 10개 정도 뽑아서 그거라도 좀 먼저 외우세요. 네. 그래서 이거 외에 또 더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것들은 추가로 답변 주시면 이번 해설 시간에 또 이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 상담 관련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